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온라인 수업 첫째 날입니다. 온라인 수업 때문에 직접 학생들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잠깐 얼굴을 보여드리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또 시작되는 온라인 수업 열심히 듣도록 합시다. 오늘은 이제 부정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정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정합이란 정합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합이라는 것은 연속적으로 지층이 퇴적되는 것을 정합이라고 하고, 정합이 아니다 부정합이라는 것은 연속적으로 지층이 쌓이지 않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 어구는 불연속적인 상하 두 지층 사이의 관계, 이거를 우리가 부정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부정합 면의 그 바운더리, 요 경계면을 우리가 부정합 면이라고 하는데, 이 부정합 면은 바로 풍화 침식을 받은 풍화 침식, 침식면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부정합이 어떤 것이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층이 쌓이다가 퇴적이 오랫동안 중단돼야 돼요. 중단이라는 것은 침식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퇴적이 일어나면 이 상하 지층 사이에 퇴적 시간의 공백이 생기는데,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부정합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부정합의 형성 과정을 보면은 퇴적, 그 다음에 융기, 침식, 풍화, 침광, 퇴적이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외우기보다는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고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에 있는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은 물 밑에서 퇴적물이 쌓여가지고 지층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자, 이제 호수나 이런 환경에서 물속에서 퇴적물이 들어오면서 퇴적 물이 쌓여서 지층이 형성되고 있죠. 근데 이제 이 곳이 융기, 그러니까 땅이 오르는 거죠. 융기, 솟아오르는 거죠. 근데 지금 융기하고 침강이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땅이 위로 올라간다, 융기, 또는 아래로 내려간다, 침강. 그러니까 수직적인 이 이동을 우리가 조륙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륙 운동.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의 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해서 휘감력을 받아서 이렇게 스콕산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만들 조자, 산맥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조산 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륙 운동하고 조산 운동은 약간 조금 다르죠. 근데 조륙 운동과 이 조산 운동이 같이 진행되면서 부정합이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지금 조산운동과 조륙운동이 동반되는 그런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제 융기가 됐어요. 조륙운동이 일어났죠. 그러면 물속에 있던 지층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만약에 스콕 작용을 함께 받았다. 다시 말하면 이제 휘감력을 받아서 스콕산맥도 만들어지면서 조륙운동도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조륙운동과 조산운동이 동시에 수반되는 경우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융기가 되면은 지금 지표면이 지금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 위로 바깥으로 나왔을 때 이제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은 풍화 침식 작용을 계속 받겠죠. 오랜 세월 동안에 풍화 침식 작용을 굉장히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 조륙 운동이 또 일어납니다. 침강, 내려앉았어요. 내려앉아가지고 물속에 가라앉았네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이 침식면이 지금 이렇게 생깁니다. 침식면. 자, 침식면이 지금 이렇게 생기고 이것이 이제 가라앉아서 새롭게 퇴적 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는데, 지금 잠깐 여기 그림이 잘 안 보이니까 잠깐 지워 볼게요. 자, 요 그림에서
자, 지금 여기 침식면이죠. 오랜 세월 동안에 침식면을 이렇게 받게 된 이 면을 우리가 부정한 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새롭게 이제 퇴적이 위에 일어났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아래쪽에 퇴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지금 침식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다시 새롭게 퇴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가 지금 위아래 관계이긴 하지만 바로 연속적으로 쌓이지는 않고 침식된 그 시간이 있습니다. 자, 이런 관계를 우리가 부정합 관계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 부정합면 바로 아래쪽에 지층이 약간 이렇게 스곡을 받아서 이렇게 경사가 져 있어요. 이 경사가 져 있는 이런 부정합을 우리가 경사 부정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경사 부정합의 한 예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정합의 생성 과정을 지금 그림으로 이제 설명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속에서 퇴적이 됐죠. 그리고 다시 이제 올라옵니다. 융기가 되고 풍화 침식된 이 시간이 굉장히 길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제 풍화 침식을 받고 이제 가라앉고 침강, 그다음에 다시 새롭게 퇴적이 되면은 지금 이 관계성에 의해서 이제 부정합이 형성된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부정합이 지금 한 번 일어날 때, 융기와 침강은 각각 한 번씩 일어나게 됩니다. 요 부정합의 횟수는 좀 이따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다음 페이지보다 밑에 또 있네요. 마찬가지로 그 위에 있는 그림을 그냥 간단하게 설명한 것이죠. 이제 퇴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융기가 일어나는데 여기서 이제 조산 운동까지 병행이 됐습니다. 습곡과 융기, 풍화 침식이 오랜 세월 진행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런 과정이고 다시 내려왔어요. 침강 그리고 물 속에 가라앉아서 새롭게 퇴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관계를 우리가 부정합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정합의 특징이 다음 페이지 나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정합이 한 번 일어나게 되면은 융기, 침강이 각각 이제 한 번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조륙 운동이 반드시 수반된다. 그리고 퇴적이 중단된 시기, 여기가 바로 침식된 시간이죠. 풍화 침식된 그 시간이 상당히 깁니다. 그리고 부정한 면 그 경계로 위아래 두 지층 사이에 긴 시간 간격이 존재하다. 이거는 이제 침식된 시간이죠. 자, 그래서 두 지층 사이에 부정합 위아래의 그 긴 시간적 격차 때문에 화석의 종류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질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부정합으로 우리가 나눌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고생대, 그 다음에 신생대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고생대에서는 뭐 삼엽충 화석이 나타나고 그리고 신생대에서는 뭐 화폐석 뭐 이런 화석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지금 뭐 부정한 면이 여기입니다. 그러면 고생대 지금 여기 삼엽충 화석이 이제 이 지층에서 발견되는데 이제 다음에 이제 나오는 지층에서 예를 들면 이제 화폐석이 나온다. 그럼 이제 화석의 종류가 크게 달라지겠죠. 만약에 이게 이제 신생대가 아니라 뭐 중생대다. 중생대라고 하면은 여기가 이제 공룡 화석이 나오겠죠. 이렇게 공룡 화석. 그래서 이 부정한 면을 경계로 해서 화석이 종류가 크게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면을 경계로 우리가 지질 시대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자, 부정합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밑에 있는 그림을 볼까요? 자, 일단 지금 부정한 면이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이 부정한 면이 이렇게 있어요. 부정한 면이 이렇게 있고, 근데 그 부정한 면 바로 아래쪽에 보니까 지층이 평행하게 있어요. 나란하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단지 조륙 운동만 받은 거죠. 조륙 운동. 그러니까 융기와 침강이 일어나고 조륙 운동. 그렇죠? 요것만 받았을 때는 이렇게 부정한 면 아래쪽이 평행한 이런 부정합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평행 부정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경사 부정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건데 부정한 면 밑에 있는 지층이 이렇게 경사져 있어요. 이건 이제 습곡 작용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경우는 조륙 운동 그리고 조산 운동을 같이 받았어요. 그죠? 조륙 운동과 조산 운동을 같이 받았을 경우에는 이렇게 부정한 면 밑에 있는 지층이 이렇게 경사가 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경사부정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이제 어려운 거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게 난정합이라는 것도 약간 이제 조금 여러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난정합이라는 건 뭐냐면은 난자가 이제 어렵다는 거죠. 예. 자, 부정합 밑에 이 부정한 면 바로 밑에 지금 화성암, 다시 말하면 이제 심성암, 관이밤체 같은 거, 그러니까 지금 부정하면 아래쪽에 심성암이나 또는 변성암이 분포할 때 우리가 이 난정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왜 이 난정합에 대한 설명을 잠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호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지층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 화성암체가 마그마가 이렇게 관입을 한 거야. 관입을 하는데 마그마가 굉장히 깊은 곳에서 관입을 하죠. 그래서 이게 관입암, 이게 이렇게 플러스하면 이제 화강암이 됩니다. 관입암체가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부정합이 되려면은 이 땅, 그쵸? 이 지층이 올라와야 돼요. 융기가 돼서 그리고 이제 침식이 돼야 되죠. 이렇게 침식이 돼가지고 그리고 다시 가라앉아서 새롭게 퇴적이 되면은 바로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관이밤체가 아주 지하 깊은 곳에 있단 말이야. 이 지하 깊은 곳에 있는 것이 수면 위로 올라와서 노출되는 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정합이 생길 수 있는데 좀 어렵다. 그래서 이거를 난정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부정한 면 바로 밑에 관이밤체, 예, 화성암인데 보통 이제 지하 깊은 곳에 관입을 하면 심성암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그마가 관입되면은 지금 요 주변에 열에 의해서 변성작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지금 선생님이 표현한 것이 열적 접촉을 해서 변성 작용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변성작용을 받기 때문에 변성암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심성암이나 그 심성암 주변에 바로 변성암이 분포하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난정합이다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세 가지 평행부정합, 경사부정합, 난정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기저여감이라는 것이 있네요. 자, 기저여감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저여감은 뭐냐면은 지금 이제 부정합이 생기면은 풍화 침식을 받는 그 면이 오랜 세월 동안 이제 받겠죠. 받으면 지금 아래쪽에 있는 이 돌이, 그렇죠, 지층이 풍화 침식을 받아서 이렇게 자갈같이 이렇게 깨집니다. 그러니까 이 자갈같이 깨진 그 퇴적물들이 쌓여서 만든 암석이 기저여감이라고 하는데, 이 기저여감은 지금 기원이 어디냐? 지금 아래쪽에 있는 지층에서 이렇게 기저여감으로 형성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에 있는 부정하면 아래쪽에 있는 지층에서 형성된 퇴적물, 기저여감으로 될 수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난정합도 아래쪽에 있는 그 지층의 성분이 기저여감의 성분의 기원이다. 이걸 기억하시고, 그리고 나서 또 새롭게 퇴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하면 바로 위쪽에 보면은 기저여감이 보통 생기는데, 기저여감의 그 생성 기원은 어디냐? 위가 아닙니다. 아래쪽에 있는 지층에서 생성된 그 파편들을 우리가 기저여감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요런 게 나와요. 예를 들면은 이제
부정합의 개수가 이제 만약에 부정합이 지금 한 개가 보이는 거야. 한 개. 지금 부정합이 한 개가 보이죠. 그러니까 부정합면의 개수를 우리가 n개라고 하면은 융기 횟수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융기 횟수. 그러면은 선생님 부정하면은 융기와 침강이 한 번씩 일어나니까 지금 부정하면이 n개면은 부정합이 n개면은 융기도 n번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약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제 보통 이제 그림에서는 지금 이제 위쪽을 보면은 이렇게 나무도 그려주고 뭐 집도 그려주고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지표면이 현재 노출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융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융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화고등학교 운동장도 지금 올라와 있죠. 예, 해수면보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육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융기되어 있고 지금 침식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면이 지금 한 개라고 보면은 융기는 한 번 있었겠죠. 근데 지금 현재 융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플러스 1을 해줘야 됩니다. 플러스 1. 근데 이제 융기 횟수는 n 플러스 1이라고 하면 되는데 요 앞에다가 우리가 최소 융기 횟수라는 말을 써줘야 돼요. 근데 왜 최소라는 말을 쓰냐면은 예를 들면 지금 지금 부정화면이 한 개지만 지금 여기 침식된 이 면에 부정합이 또 있을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부정화면이 있었지만 그것이 이제 침식 때문에 날아갈 수도 있겠죠. 이 날아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정합의 그 융기 횟수는 n 플러스 1이라고 하지만 그거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부정합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현재 침식면으로 지금 날아간 부정합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소 횟수가 바로 n 플러스 1이라고 여러분이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이거 굉장히 시험 문제 출제 많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부정합은 끝났습니다. 자, 이제 부정합이 끝났고 이제 전리에 대해서 이제 살펴봐야 될 텐데요. 이 전리라는 거는 앞에서 우리가 주상전리하고 판상전리를 얘기했기 때문에 굉장히 쉽습니다. 자, 일단 전리라고 하면은 암석에 생긴 틈이나 균열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단층하고 조금 약간 틀린 점이 뭐냐면은 틈이나 균열이 있긴 있어요. 단층도 이제 단층 면이 있죠. 예, 근데 단층이라는 거는 상반과 하반이 이동합니다. 근데 전리라고 할 때는 그런 균열이나 틈이 있지만 암석에 상대적인 이동이 없는 경우를 우리가 전리라고 얘기합니다. 예. 자, 그래서 전리의 형성 과정을 보니까 첫 번째는 압력이 변하거나 이런 말이 있어요. 압력이 변하거나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보통 우리가 판상전리라고 우리가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판상전리 할 때 그 원인을 스님이 압력이 감소한다 이런 말을 썼죠. 뭐 복습해 보면은 뭐 땅 속에 이제 관이암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땅이 이제 짓누르는 힘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외압이라고 합니다. 외압. 외적에서 그러니까 바깥에서 이루는 힘이 압력이라고 하죠. 그러면 그 반발에 의해서 이 관이암체도 바깥으로 미는 내압이 있어요. 안쪽에서 미는 힘, 압력을 내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노출이 돼 가지고 이게 이제 깎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노출이 된 거예요. 여기 이제 다 사라지겠죠. 예, 노출돼가지고 아이고 다 사라졌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깎여가지고 이게 없어진 거예요. 이렇게 깎여서 없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깥에 있는 그 외압이 지금 없어졌잖아요. 바깥에 있는 외압이 없고 내압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부풀어. 예, 팽창하는 거죠. 압력 감소 때문에 팽창하게 되면은 양파 껍질처럼 이렇게 벗겨지는 이런 작용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이거를 박리작용이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슈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이제 박리작용을 받게 되니까 양파 껍질처럼 이렇게 벗겨지는데 이런 전리를 우리가 판때기 모양으로 생기는 그 전리를 우리가 판상전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이제 심성암 쪽에서 나타나죠. 예. 이 핵심 먹고는 압력 감소입니다. 압력 감소 때문에 그래서 부피가 팽창한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온도 변화입니다. 이 온도 변화라는 거는 주상절리하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주상절리. 요거는 이제 보통 화산암에서 나타납니다. 화산암에서는 선생님이 급격한 냉각에 따른 수축작용이다 이런 말을 썼어요. 지금 마그마가 이제 급격하게 냉각이 되면은 수축됩니다. 부피가 수축되니까 육각형 모양이나 다각형, 그러니까 오각형 모양으로도 이렇게 기둥으로 쫙쫙 쪼개지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주상절리, 기둥주자 모양상자, 기둥 모양으로 생기는 전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복습한 셈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관이밤. 자, 관입과 포획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요거를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입과 포획. 자, 요거는 이제 지층의 생성 순서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땅 속에서 이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구 내부의 물질을 연구하는 그런 방법으로 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관입은 선생님이 얘기했으니까, 그렇죠? 관입이 뭐냐면 마그마가 기존에 있는 암석을 뚫고 들어온 것이죠. 그러면 이제 마그마가 들어왔기 때문에 열에 따른 그 접촉 변성 작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이게 관입 이 그림이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지층이 있는데 지금 이게 기존에 있는 돌덩어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마그마가 이렇게 들어온 거죠. 들어왔어요. 그럼 순서는 어떻게 돼요? 기존에 있던 그 암석이 있었고 그 다음에 관입암체가 두 번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번 관입을 당한 것을 우리가 피관입암체라고 합니다. 피해 당하다는 거죠. 관입을 당했다. 그리고 요 2번을 우리가 관입암체라고 하는데 순서는 지금 기존에 있던 암체가 먼저 퇴적이 되고 그 다음에 관입암체가 나중에 2번이라는 거죠.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시고. 근데 지금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관입암체를 지금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약간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관입암체가 이렇게 있으면 얘는 이제 보통 이제 관입암체니까 심성암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실 이게 조립질이에요. 그렇죠? 조립질인데 지금 여기 안쪽을 보면은 조립질 전체적으로 조립질이긴 조립질이지만 이쪽으로 갈수록 안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바깥쪽은 약간 조금 상대적으로 급히 냉각이 되고 안쪽이 좀 뜨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쪽에 있는 그런 입자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굵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는 조립질이긴 조립질인데 관입암체의 안쪽은 또 뜨겁기 때문에 더 천천히 냉각이 되기 때문에 바깥쪽보다는 안쪽이 상대적으로 더 조립질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 전체적으로는 다 조립질이지만 상대적으로 안쪽이 더 조립질이다. 그렇다고 이 바깥쪽이 세립은 아닙니다. 조립이라는 뜻이죠. 예, 냉각 속도에 따른 차. 그러니까 안쪽이 더 천천히 냉각이 됩니다. 자, 이제 포획 가겠습니다. 포획. 자, 포획이라는 거는 포획은 이제 잡았다는 거죠. 예, 포획했다. 이 마그마가 이제 관입하는 과정에 지금 주변에 있는 지층과 암석의 그 일부분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1번에 있는 이 돌덩어리가 지금 여기 2번 관입암체 퐁당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 떨어진 그 암석이 용융 포인트가 용융점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마그마에 떨어졌는데 녹지 않은 거야. 근데 그 상태에서 식어서 굳은 거. 그게 바로 이제 이런 스타일이 됩니다. 요 그림. 그럼 퐁당 떨어져 있는 요걸 뭐라고 하냐면 포획된 암석이다. 그래서 포획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바깥쪽이 이제 관입암체가 되겠죠. 바깥쪽이 이제 관입암체가 됩니다. 그렇죠? 관입된 암체, 그러니까 이 마그마가 되고요. 지금 여기가 이제 퐁당 떨어진 게 포획암인데, 그러면 지금 포획암이 지금
바깥쪽에 있는 1번이잖아요. 그러니까 1번에 기존에 있던 암석이 마그마가 들어왔죠. 2번으로 이렇게 됩니다. 생성 순서는 포획암이 원래 있었어요. 그 포획암을 구성하고 있는 암체가 먼저 있었죠. 1번. 그 다음에 관입암체 마그마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순서 여러분이 조금 헷갈리긴 하지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자, 개념 적용 연습인데 이것은 그림을 보고 지층의 생성 순서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이 약간 조금 지질학적 센서가 좀 있어야 되긴 하지만 열심히 연습하시면 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아래쪽에 있는 지층이 먼저 퇴적됐겠죠. 역전이 없는 한. 아무 말이 없으면 지층이 역전이 없다고 생각하시고요. 지금 여기 B 같은 경우는 이게 석회암 표시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일단 석회암이 퇴적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화성암이 지금 관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관입 얘기했잖아요. 관입이 좀 나중이죠. 그래서 일단 B 지층이 퇴적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관입암체가 보입니다. 화성암이 지금 관입이 됐을 거예요. 화성암이 관입이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주변에 이렇게 변성작용을 이렇게 받겠죠. 변성작용. 선생님 빨간색으로 색칠한 건 변성작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깎여 나갔네요. 깎여 나갔으니까 이게 부정한 면이네요. 부정한 면. 부정함이 됐는데 화성암을 지금 깎아 나갔죠? 그러니까 이게 부정합이 생겼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근데 이 기저역을 보니까 그죠? 이게 화성암의 그 성분이죠. 요거 플러스.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석회암의 성분이죠. 그러니까 기저역은 다 아래쪽에 있는 성분의 암석의 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라앉았겠죠. 침강이 되면서 새롭게 물속에 가라앉으면서 A가 퇴적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성암의 생성순서. 자, 그러면 아래쪽이 이제 먼저 퇴적됐겠죠. 그러니까 Y가 퇴적될 것이고 됐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입인데 화성암이 관입인데 지금 보니까 화성암이 X도 지금 이렇게 관입을 하고 있어요. X. 그러면 지금 관입이 된 순서는 Y 다음에 그다음에 X가 퇴적됐을 것 같은데 보니까 지금 부정합을 보니까 부정합을 보니까 화성암은 또 이제 침식을 안 했네요. 그러니까 부정합이 있은 다음에 화성암이 맨 나중에 관입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X가 퇴적이 되고 그 다음에 부정합이 있고요. 부정합이 생겼어요. 부정합이 생겼는데 지금 보니까 부정합의 기저역암의 성분이 보니까 Y잖아요. 그렇죠? Y 성분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합이 생긴 다음에 X가 이제 퇴적됐겠죠. X가 퇴적된 다음에 맨 나중에 이 화성암, 그렇죠? 화성암이 관입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포획된 암석이 있네요. 포획된 암석이 지금 X의 이 성분이 퐁당 빠졌죠. 포획암이 됐죠. 그래서 X가 포획된 암석이 X 성분이 이 화성암보다는 앞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X 성분이 먼저고 화성암이 나중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포획된 암석이 이 암석이 먼저 생성된 X의 성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생성 순서 이렇게 적는 거 좀 많이 연습하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